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3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금요일날 미증시 조금 아쉬웠죠. 처음에 갭 뜨고 좀 지수 발표 이후에 흐름은 괜찮았어요. 이제 뭐 나머지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지만 기술주, 지금 사실상 뭐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건 이제 기술주이다 보니 나스닥 갭 뜨고 그 위에서 조금씩 고점 갱신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때점을 기점으로, 이 시점을 좀 기점으로 관세 얘기 나오면서 주르르륵 좀 지수가 역으로 꺾였었던 그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윗골이에요. 윗골이 달고 좀 음봉으로 마무리 지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도 테슬라는 좀 계속 잘 볼 것 같습니다. 얘는 요 구간 좀 지지하고 하면은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얘도 슈팅을 줬다가 이제 좀 밀렸죠. 그래도 7%대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좀 특별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일단은 그 내용 때문에 시세를 주다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대기업들 실적, 그리고서 뭐 이래저래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LG CNS가 상장을 하는데, 신규 상장에서 오랜만에 이제 좀 등치 관심 이런 게 좀 쏠리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상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뭐 또 그날 시장에 돈을 좀 쓸어 담을지, 그거랑 대부분은 이제 실적인 것 같아요. 팔란티어 실적 발표 있고, 구글이랑 AMD 화요일날, 그 다음에 샘알트만, 오픈 AI 샘알트만이 우리나라 이제 방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일정이 비공개예요.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등 100여 명 관계자랑 이제 비공개 일정, 그 다음에 플러스 뭐 그게 이제 뭐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 하러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아쉽게 비공개 일정이긴 합니다. 뒤에 뭔가 뉴스로 뭔가 좀 튀어나오는지, AI겠죠. 어찌됐든 샘 알트만이다 보니까 오픈 AI 관련해서 AI 뭐 소프트웨어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스타게이트 투자에 대한 뭐 나온다 싶으면 데이터 센터 엮이는 관련 주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LG CNS 상장, ARM, 퀄컴, 그 다음 목요일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특히 릴리는 지금 페트론이 계속 관련 이슈로 갖다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뭔가 해가지고 얘는 뭐 본계약 체결 같은 거 좀 나오나. 그리고 금요일은 뭐 이걸 처음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체코 경제 협력 점검 회의 오전 10시, 이렇게까지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좀 연휴가 길었어가지고 좀 붕 뜨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금요일, 토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쉬고, 금요일날 잠깐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일 쉬고, 이제 또 평일이죠. 살짝 시장 분위기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월 17일 레인보우 3전 인수 에 대해서 대금 지급일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3월로 넘어가면 또 이런저런 뭐 양자 데이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로봇은 지금 뉴스들 휴머노이드 로봇 뉴스가 확실히 많아요. 근데 뭐 이제 엄청 콕 집어가지고 와 이거 새로운 뉴스인데 정말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 지금 로봇은 큰 틀에서 딱 기억해 둬야 될 거는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좀 투자가 좀 지속되거나 투자 관심 및 투자 지속, 이게 이제 올해 조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일단 이름 되면 다 아는 우리나라 뭐 삼성, LG도 그렇고, 테슬라, 옵티머스, 엔비디아, 뭐 상반기 제슨토르부터 해가지고 중국 로봇들이 기술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로봇계 그것도 있는데, 뭐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중국 그 로봇들 가성비가 또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대기업들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랑, 그리고 이 흐름이 플러스 AI랑 이제 시너지가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뭐 올해부터 뭐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테스트하는 기업들도 있고, 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기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 아틀라스 기술 검증 나서겠다, 요거부터 해서 다양하게
AI 로봇 이쪽에는 이슈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뭐 보핏 볼리 이런 거 출시도 있고 제슨토르. 그래서 로봇은 좀 뚜렷한 뉴스가 없더라도 최근에 진짜 강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30만원. 여기서 결국에 조금 간당간당 무너지나 싶었는데 결국엔 21선 주변에서 한번 또 시원하게 옛날에 그 주도주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그 상승률을 결국엔 뽑아냈어요. 그래서 20% 30만원 터치를 했고, 요거는 뭐 다음 주 중에 좀 돌파하나? 그거랑 하이젠 RLM,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추세가 진짜 계속 좋다라고 제가 로봇에서 이 두 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젠 RLM 액추에이터,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인데 하이젠은 좀 품절주 성향이 있죠. 시총이 1.2주지만 유통비율 15%. 그래서 5일선 타면서 좀 광기에 슈팅을 만들어 줬는데 결국 이런 애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무너지고 다시 움직이면 좀 밀리더라도 또 탄력있게 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는 일단 눈은 둬야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얘네가 완벽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꺾이더라도 눌림에서 좀 올해는 지켜볼 그런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로봇 테마는 우선적으로 뭐 시장에서 얘네 완전 무너지는 그런 이슈 아니면 계속 올해 내내는 좀 지켜볼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섹터는 이제 딥시크 키워드가 아무래도 메인인데 대만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딥시크에 대해서는 좀 사용 금지라던가 나온 곳도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도 많겠죠. 왜? 딥시크가 개인 정보를 좀 생각보다 많이 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딥시크가 이제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상 뒤에서 반도체 칩, 그래픽카드 많이 썼다, 고사양 반도체 칩들 썼다 이런 내용도 있고,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딥시크가 일단 부각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였죠. 반도체 칩 100개 쓸 거 뭐 한 2개, 3개로 갖다가 비슷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쟤네보다 더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H뱅 관련주들이 개파락 막 10%씩 한 게 요 딥시크 내용 때문인데, 그래도 뒤에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론 능력은 요 오픈 AI 5원 요게 좀 앞서지만 실제 활용은 딥시크의 R1이 더 유용하다. 근데 또 딥시크가 막 오류도 많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픈 AI 추론 모델 O3 미니 출시, 딥시크보다 성능은 앞서지만 비용은 더 비싸다. 이런 내용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결국 금요일날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혜로 부각된 건 일단 소프트웨어 섹터이기는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이용 가격이 점점 저렴해질 거다. 플러스 접근 난이도가 확 줄어들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 측에서도 무료로 이제 뭐 한 개씩 좀 더 오픈하는 여러 제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저 내용으로 AI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뭐 플리토, 호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이스트 소프트 등등 오픈 AI,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다 같이 묶여서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또 사실상 엄청 막 뚜렷하게 진짜 막 큰 수혜가 지금 당장이냐 그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딥시크 키워드랑 엮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딥시크 관련 주로는 이렇게 해서 GRT, MK전자, 라운테크 등으로 좀 시세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RT 뭐 중국 기업들이죠. 그래가지고 중국 엮여 있거나 뭐 납품 이런 키워드들로 엮였어요. 점상이기는 한데 매매하기 좀 난이도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따를 하기는 했는데 종목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딥시크 키워드로 소프트웨어 쪽이랑 이제 딥시크 관련주, 그리고 악재로 밀렸던 곳은 그 에너지, 반도체 이런 쪽이 있죠. 반도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고 엔비디아가 일단 10% 넘게 17%인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침에 개파락 10% 가까이 했고, 반도체랑 전력망,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래픽카드가 많이 필요 없으면은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 필요 없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랑 원전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요런 흐름으로 갔다가 일단 시장에서 얘네들이 좀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밀리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이게 또 해소가 되면은 또 얘네들이 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주말 끼고 트럼프. 작년 이제
당선되고부터 모든 게 이제 트럼프 관련 이슈로 갔다가 지금 몇 달 동안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트럼프라는 인물의 또 파급력, 미국 대통령이 자리가 뭐 워낙 심심한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진짜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향이. 그래서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이제 폼은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전력망 쪽을 좀 빼먹었는데 여기 영상에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성 없는 관세 전쟁 폼은 트럼프가 성공을 했어요. 일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랑 캐나다는 25%씩, 중국은 10%. 생각보다 중국이 조금 적기는 해서 의아하긴 한데 중국이 결국 멕시코 통해서 수출을 미국으로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이전에 18년도에 이제 미중 갈등, 그때 중국이 멕시코에 갑자기 미국으로 수출 그게 3배쯤 증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멕시코로 넘기고 멕시코가 이제 미국으로 하고 아무래도 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뭐 좀 바꾸거나 한 거겠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 트럼프가 공격했던 내용 중에 요 멕시코 쪽이랑 이쪽은 그 이민자 그거 플러스 뭐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느낌은 아니고 저 불이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해 둬야 되고 요 관세 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환율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주겠죠. 월요일 아마 일단 환율 좀 오르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에도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단발적으로 그냥 압박하는 용도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딱 끝나고 하면 다행인데 A가 B에 대해서 관세를 증가시키면 B도 당연히 A 상대로 관세를 증가시키죠. 그러면 A,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 행정명령 서명에서도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은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또 보복할 거다라는 조항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관세 전쟁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핑퐁처럼 야 관세 증가 25% 그럼 우리도 너 관세 그럼 뭐야 우리 보복한다 그 조치한다고 했잖아 그 25%에서 뭐 30%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일정 그 품목들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뒤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자연스럽게 뭐 미중 갈등을 이미 한번 크게 겪어봤죠. 1기 때. 그래서 WTO 제소하고 상응 조치할 거다. 상응 조치할 때마다 나왔던 거는 일단 히토류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5G 통신 쪽도 미국이 아마 중국에 대해서 규제라던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첨단 기술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그 젠스랑 불러가지고 인터뷰가 아니죠. 면담도 좀 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딥시크 쇼크 트럼프 움직였다. 젠슨왕과 AI 칩 수출 통제 논의 이런 제목들도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실제로 뒤에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엔비디아 너네 고사양 AI 칩 중국한테 넘기지 마. 수출 통제. 이번에 AI도 분명히 패권 다툼 중에 메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AI는 이제 미래 기술력을 좀 점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 딥시크도 결국 중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이랑 중국 이번에 미국이 스타게이트를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딥시크가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어요. 중국에서. 이게 뭐 미국이 먼저 알고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왔다가 이제 공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AI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좀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는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젠슨아, 엔비디아, 너네 중국한테 고사양 AI 칩 뭐 팔지마 이렇게 통제 논의 지금 뭐 논의이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 주들은 조금 수출 통제 규제 당연히 매출 줄기 때문에 악영향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중 갈등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꼭 요 세 국가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스타트로 EU에도 계속 일단 얘기를 해놨거든요. EU에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해가지고 EU랑 우리나라 계속 그 방위비 올려라. 방위비 결국 돈이잖아요. 돈 더 내 니네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트럼프 반도체 철강 수입의 관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다. 한국, 대만, 겨냥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요런 쪽들, 이거 외에도 뭐 관세가 탁 하고 튀어나올 수 있기는 한데, 관세부가 생각을 해둬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요런 업종은 갑자기 생각 못한 악재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트럼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 뿌려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 업종은 일단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혹은 아니면 아예 관세 부과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수가 좀 반응 세게 하락한다. 그러면 거기서 좀 턴시키나. 그 다음에 이제 반사수의 테마 가능성 있는 테마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중국, 미중 갈등할 때마다 히토류, 흑연, 그 다음에 5G 통신 이런 거 뭐 화웨이부터 규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태양광 그 다음에 변압을 제가 전 영상에서 빼먹었는데 미국 변압기 수입하는 국가 24년 작년 기준이죠. 1위가 멕시코예요. 2위가 우리나라고 3위가 브라질, 4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명령 서명한 국가가 멕시코, 캐나다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관세 증가하고 하면은 뭐 그 품목이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변압기 수에 워낙 좀 크게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증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딥시크 이슈로 갔다가 변압전선 쪽이 좀 하락했는데 이런 걸 또 호재로 턴시키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 그래서 요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미중 갈등해서 히토류 쪽은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일단은 120선 좀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특성은 막 끝까지 좀 시원하게 가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나 테마 이제 관세 전쟁 스타트이다 보니까 상을 가는지, 그리고 요 관세 테마들은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겠죠. 단발성으로 하고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 캐나다처럼 이렇게 보복 관세 들어오고 하면은 미국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규제, 관세 부과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히토류, 그 다음에 흑연은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미중 갈등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은 이게 원래는 보통 반사수혜로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철강이 타겟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생각은 해둬야겠죠. 하이스틸, 알맥신스틸, 뭐 문배철강, 부국철강 등이 있고, 알루미늄 나오면은 알루코, 조일알루미늄, 삼알미늄, 그 다음에 뭐 농수산 해서 뭐 대두, 샘표 시리즈 이 정도까지는 조금 봐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G랑 태양광 이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변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데이터 센터 그 딥시크 키워드로 일단 반영을 했죠. 금요일날 하락을 했는데 좀 차트가 괜찮게 밀리기는 했거든요. 이런 구간 일단은 저점 주변을 슬쩍 이탈하면서 좀 버티는 모습은 있었어요. 일진전기, 그 다음에 현대일렉은 그 전날 시원하게 오르고, 그 다음날 일단은 개파락하고 외국인 이탈이 좀 있었지만 밑꼬리 달고 여기서 십자도주 좀 버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서 분봉에서는 이렇게 좀 지지 저항 만들었던 모습이 있고, 40만원은 일단은 어떻게든 좀 사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LS1렉 부터 해가지고 얘는 5일선 깨고 다 돌려놓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좀 위에서 놀던 산일전기, 얘는 기타 법인이 메인 기간으로 좀 넘어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변압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끼 좋았던 제1일렉, 삼화전기 이런 것도 뭐 120선까지 밀리고, 재룡산업, 세명전기 등등 끼 좋아서 얘네들 좀 바로 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변압 전선들, 미국 변압기 수입국가 얘네 두 개 이제 제하면은 한국이 좀 괜찮죠, 경쟁하기에는. 자, 그리고 트럼프 다음 주에 일본 총리 만날 것이다. 푸틴과 중요한 일 하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조만간 푸틴과 중대 조치 취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 측과 접촉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이미 좀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뒤에서 계속 접촉하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뉴스가 좀 나오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음에 K조선, 미국 해군 MRO 정조준. 그래서 뭐 몇 가지 벗어나는 관세랑 좀 먼 섹터 중에 하나는 조선 쪽이지 않나 싶어요. 군함 건조 가교될까?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미국이랑 손잡은 K원전 1600조 시장에 도전장 내민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등은 다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그만큼 이제 전기 공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건 원전이기는 하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도전한다. 3월에 본계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랑 한수원이 목전으로 다가온 체코와의 최종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다른 국가들도 원전 건설 추진하는 곳에 입찰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랑 손잡은 게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냥 걔네들이 이제 협의를 하진 않았겠죠.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원했던 거는 돈이거든요. 뭔가 더 줘. 우리 뭐 더 줘. 우리 기술 쓰는 거 뭐 우리 참을 수 없어. 돈 더 줘. 그거겠죠. 아무래도 뒤에서 계약하고 막 하는 거 오고 가고 한 게 다 돈일 텐데 그래서 그런 지출은 늘어났을 거예요. 대신에 또 미국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국 플러스 미국 이렇게 합쳐서 지금 그러면은 원래 그 원전 시장이 보통 5파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작년까지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인데 사실상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혼자서 단독으로 원전을 만들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좀 기울어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껴있긴 채로 5파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4파전에서 이제 이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프랑스, 그 다음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항상 다리 엮어가지고 한 다리 슬쩍 밀어서 3파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제 합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미국을 등에 업어서 다른 국가들, 원전 같은 거, 뭐, 계약할 때, 미국이 또 엮여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추가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대신에 이제 뭐 매출에 대해서는 그만큼 떼주는 게 또 생기는 건데 이래저래 좀 장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들 자 그래서 뭐 재건 쪽은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금요일날 전진건설 로봇이 이게 보호예수였나요? 뭐 있어가지고 좀 한번 쓱 하고 많이 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쓱 하고 내려왔는데 21선까지 좀 깔끔하게 내려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건주들은 밀리질 않아요. 대동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얘는 좀 팍팍 내려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재건 이슈는 뭔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이랑 원전, 뭐 조선 쪽은 이제 뭐 최근에 하나오션이 제일 강하죠. 그래가지고 수급까지 좀 뚜렷하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시키고 그 위에서 또 버티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간 또 지지하면서 5만원, 6만원 향해서 좀 트라이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그 다음에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얘는 이제 수급 무조건 묶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구간에 일단 쌍봉 맞고 이렇게 밀렸는데 다시 넘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BHI가 제일 강해요. 원전 쪽에서는 신고가 주변에서도 쉽게 좀 안 무너지는 힘 있는 모습이고 얘랑 우진엔텍, 우리기술 등등 나머지 원전주들 섹터를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자 그래서 일단은 관세,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A 산불 같은 경우 일단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400조 원대 피해를 남기고 발생 3주 만에 진짜 약 3주 만에 산불이 100% 진화됐으면서 대피령 해제 산불이 잡혔으면은 이제 재건해야겠죠. 뭐 전력망이든 콘크리트든. 그래서 일단은 관세, 미중 갈등, 재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랑 뭐 원전은 좀 번외 케이스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한동안은 좀 좋은 뉴스의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뚜렷하게 뭐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삼성은 항상 그 HBM 엔비디아 납품 승인 그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지 뉴스 가짜 뉴스가 계속 똑같은 거 반복 여러 번 하더라고요. 일단 반도체는 뒤에 뭐 유리기판 같은 거는 또 올해 한번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고 바이오도 개별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쑥쑥쑥 움직이는 얘네들은 개별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우선적으로 강하고 CDMO 키워드, 삼바, 바이넥스 HLB는 3월달 FDA 승인 여부 20일까지 3월 20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는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기업이 이전부터 좀 오락가락하는 건 있어서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딥시크 테마가 금요일날 좀 세기는 했는데 그게 내일까지 좀 이어갈지, GRT, MK전자, 라운테크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개별주는 계속 있죠. 고영 같은 경우는 개별 주도주 느낌이고, TA 시리즈도 그 지분 싸움에 대한 내용, 그거는 이제 3월 주총까지도 좀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개별 이슈, 그 미국향 매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내일 미중 갈등이랑 이제 관세, 그쪽에서 좀 수혜볼 수 있던 그런 섹터들, 그 다음에 딥시크에서 이어지는 딥시크 관련주들이랑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은 그냥 강해요. 그 다음 미국에서 양자가 조금 셌었기 때문에 양자, 그 다음에 전력망, 원전 이런 게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데이터 센터 키워드로 밀렸는데, 혹시나 LA 산불 혹은 미중 갈등에도 이런 거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미국 수입 변압 수입 1위가 멕시코였고 2위가 우리나라, 4위가 캐나다였죠. 그래서 그런 그 멕시코랑 캐나다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2위인데 갑자기 붕 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얘네가 금요일에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에너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나머지 뒤에 또 이슈 뉴스 따라서 보게 될 것 같네요. 자, 주말 편히 보내셨길 바라면서 이제 또 긴 연휴가 끝났는데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이게 직장인분들은 정말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화이팅 하시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